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 에이전트 양성식입니다. 데일리 퓨처 마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CES 박람회 관련된 기사를 가지고 퓨처 마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기 전에 2019년부터 2020년 그리고 2021년까지 CES 핵심 키워드가 뭔지 살펴보고요. 큰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이미 변화의 방향은 다 정해졌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의 키워드가 인공지능 그리고 인프라 5G죠, 5G.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블록체인 같은 것도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오토모티브, 결국은 그 자율주행차 모빌리티죠. 그리고 헬스, 웰리스, 뭐 웨어러블 같은 거. 그리고 이제 홈 패밀리, 이건 스마트홈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런 것들을 핵심 키워드로 박람회를 진행했었고 2020년 키워드가 5G죠. 그래서 뭐 변동은 없습니다. 위에서도 5G가 있고 그리고 AI 크게 또 달라진 건 없고요. 그리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애널리틱스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어차피 포함되는 뭐 빅데이터 관련된 내용은 뭐 늘 했던 얘기고 그리고 보이스 액티베이션 이것도 이제 단어가 새로운 게 나오긴 했지만 결국 스마트 홈, 스마트 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그 보이스 그러니까 음성 인식이죠. 음성 인식으로 작동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은 장비에 추가되는 그런 이제 흐름을 말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ICT 투어리즘 뭐 이거는 재밌는 게 2020년에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는데 뭐 그 전에 이미 ICT 투어리즘이 나온 걸 보면 뭐 마치 예상을 했듯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랜선 투어 같은 걸 많이 하죠. 그래서 어쨌든 2019년과 2020년에 비교를 해보면 뭐 이런 게 추가된 게 있긴 하지만 큰 흐름에서는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사이에 1년 사이에 뭐 큰 변동이 있을 건 없죠. 그리고 지금 이제 2021년에 발표한 키워드를 보면요. 디지털 헬스 똑같죠. 결국 웨어러블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 앤 드론스 이거는 사실은 뭐 이미 그 전에도 계속 드론 얘기가 나오다가 좀 다시 나온 겁니다. 다시 나왔고 그리고 이제 로보틱은 뭐 이것도 이제 그 전에 계속 나오다가 2019년, 2020년에는 살짝 빠졌다가 다시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이거는 뭐 사실은 모든 지금 현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안에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뭐 큰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G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뭐 비클 테크놀로지 이것도 뭐 또 자율주행 모빌리티고 그리고 스마트 시티 사실 이제 2019년 20년과 좀 다른 거는 여기 이제 스마트 시티가 들어가 있는 건데 뭐 작년에도 사실은 스마트 시티가 핵심 키워드였어요. 스마트 시티가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터진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 시티도 우리가 계속 꾸준히 우리가 얘기하던 거기 때문에 뭐 사실은 미래의 방향, 그러니까 기술적인 어떤 미래의 방향은 사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정해졌습니다. 이미 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미래 비전은 결국은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산업에 대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쨌든 다 초연결이 되고 네트워크로서 같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훨씬 더 우리가 도시의 문제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이 인류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우리가 하나로 그냥 얘기하면요 스마트 시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인류가 결국 꿈꾸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보다 더 살기 좋고 더 행복하고 그리고 더 사람들이 양극화가 심하지 않은 뭐 이런 조금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게 모든 인간이 지금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앞으로 계속 2021년을 지나서 2022년, 2023년 당분간은 이 스마트 시티가 끊임없는 핵심 주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도 하나하나 개별적인 걸 보지 마시고 결국 이 스마트 시티를 우리가 향해 가고 있다. 그게 핵심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변할 건 이제 기술은 이미 많이 변했고 변화의 방향도 다 정해졌고 그리고 기술은 계속 어쨌든 항상 기술은 최고의 수준이에요. 올해도 최고의 수준이고 내년도 또 최고의 수준이고 그러니까 기술은 계속 어쨌든 뭐 발전할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기술,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결국 이제 누구에게 달렸냐면 우리 인간이죠. 인류는 자기가 결정한 대로 미래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는 그게 디스토피아로 갈지 유토피아로 갈지는 결국 우리한테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변한 거는 이제 기술이 아니죠. 예. 결국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 근데 인간이 변하지 않고 계속 하던 대로 하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봐야, 그리고 이 좋은 기술을 오로지 여전히 돈을 위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 이 돈을 신처럼 여기는 이 세상에서 이 돈을 위해서만 이 기술을 쓰면 결국 인류는 절대 우리가 원하는 그런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건 그냥 뻔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 생각하지 않아도.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면 이런 디지털 기술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진짜 행복한 미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제 기술을 맹신하고 기술만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앞으로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국 인간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사람들의 인성과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배려심, 그리고 공감 능력, 그리고 인류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이제 교육과 앞으로 또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2019년, 20년, 21년 큰 변화는 없으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어려워하실 거 없고요. 그냥 스마트 시티를 향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CES 관련된 기사들 보다가 좀 관심 깊게 보인 기사가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블러트단넷에서 발표한 기사고, 기술엔 양심이 없다. MS의 일침.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하면 뭔가 새로운 제품을 발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제품도 실적 발표도 미래 전략 발표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 연사로 등장한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약 30분간 한결같은 의조로 기술의 방향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만 전달했습니다. 메시지만.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분이 했던 말을 좀 인용해서 이렇게 나온 것들만 살펴볼게요. MS가 매 분기 더 많은 국가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어두운 면도 있다. 정부는 우리 같은 기업에게 점점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예컨대 도서관 5만 개 분량의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한 데이터 센터의 프라이버시 및 보안 문제를 기업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그들의 허점이 국가와 사회의 통제력 상실로 비약될 만한 위험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이제 불안한 그런 위험성을 계속 이제 기업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그게 당연히 또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이제 정부에서 이제 또 걱정하는 부분일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스미스는 이 같은 질문이 모든 잠재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냥 걱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업의 단편적인 책임만을 묻고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말은 기업이 아니라 정부, 국가, 공공기관들이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뒤에 보면 미래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두가 현재의 위협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우리가 빠르게 세상이 변하면서 일어날 위험들에 대해서 빨리 이제 상상을 해보고, 그리고 또 가설을 세워보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같이 협의하고, 이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질문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특히 이를 위해서는 공공과 기업, 정부 간의 사일로,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지금 이 현재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원활하게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필요에 의해서만 한정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던 문화는 이제 벗어나야 하며, 상존하는 다양한 위협 정보가 벽 없이 공유되는 사회를 만들므로써 잠재적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딱 듣는 순간 그냥 딱 떠오르는 거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회의 모든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하고 초연결을 하면서도 결국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서로 공유하면서 그 공유하는 데이터들을 블록체인 기술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블록체인 기술의 강점은 어떤 하나의 데이터를 우리가 조작하거나 해킹하기 위해서는 연결된 모든 블록을 다 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걸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초연결되는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은 저는 뭐 블록체인 기술밖에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지금 보안의 위협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공유를 해야 어쨌든 서로 또 잘 몰랐던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빠르게 공유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 스마트 시티가 돌아갈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술에 대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말을 했는데 과학이 여러 측면에서 공상과학을 이미 따라잡은 시대인데 모두에게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던 것들이 이미 우리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그 SF 영화라고 하면 사이언스 픽션이죠 원래. 근데 이게 SF가 이제 요즘은 사이언스 팩트라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즘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대부분은 이미 다 현실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예전에는 진짜 뭐 10년대, 20년대 될 거를 막 SF 영화에 넣었다면 지금은 이제 뭐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들이 이미 현실에서 하고 있거나 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단지 그게 대중화되어 있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고 이제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어떻게 서로 협업을 해서 할지를 고민해야 된다. 이제는 많은 이가 고민하는 AI의 양면성 문제가 대표적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결국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기술을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기술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쓸 건지를 고민하고 그걸 교육을 하고 윤리를 생각하고 인성을 생각하고 이런 걸 이제 고민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니까. 지금의 AI에는 각종 스마트한 편의를 제공하고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인간의 편견과 차별을 품고 누군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여러분 뭐 이루다라고 그 AI랑 채팅하는 거기서 이제 뭐 좀 이렇게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사과도 하고 업체가 사과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무리 좋은 기술도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기술이기 때문에 결국 그걸 만드는 인간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 AI를 학습시키는 인간이 어떻게 학습시킬 거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 결국 우리한테 달렸습니다. 우리한테 뭐 기술이 다 뭘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껏 CES의 헤드라인은 언제나 흥미로운 혁신 제품들이 채워졌지만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술에 대한 위협과 그것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는 무엇인지 이제 궁금하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뭘 할지는 알겠고 어디로 갈지도 알겠는데 그거 과연 가능해? 그거 진짜 하면은 우리 안전해? 이제 그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분이 하신 딱 한마디가 이겁니다. 기술엔 양심이 없다. 그러니까 기술은 인간이 만든 거고 인간이 쓰기 위해서 만든 수단과 방법일 뿐이지 그 기술에 뭔가 양심이 있거나 감정이 있거나 공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있으며 대신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에게 양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고 같은 혁신이 탄생하고 있지만 기술이 옳은 방향으로 쓰이는 일은 사용하는 이의 양심과 결국 관심에 달렸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개인으로 기업으로서 기술이 선을 위해 사용되는지 악을 위해 사용되는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 큰 도전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기술이 세상에 봉사하게끔 만들어가는 일이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될 것이다. 참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는 지금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기업은 이런 걸 다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뭐 최근에 지금 우리가 보면은 뭐 너무 기술의 투자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뭐 이런 것만 고민하고 있지 지금 이런 거를 사실은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이제 그걸 이제 이분이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리고 이제 CES 자체가 최근에 한 뭐 5년 동안 어쨌든 계속 이런 뭐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거, 뭐 이런 제품에 대한 거 이런 걸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제대로 던진 적은 없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제대로 한 방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또 이제 CES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대략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어쨌든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의 사장이 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또 앞으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거나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마케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기술을 개발하시거나 아니면 뭐 플랫폼을 만드시거나 이런 걸 하실 때 또 이런 부분을 반드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결정을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이들의 또 미래를 위해서도 또 우리 아이들이 오로지 이런 좋은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거 그리고 왜 이거를 우리가 잘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교육들 그러니까 디지털 윤리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나 뭐 여러 가지 가정에서도 많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CS 2021년 키워드를 보고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의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보면서 같이 한번 퓨처마킹 해봤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또 한번 미래를 상상하시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퓨처마킹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